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보세사 강좌 이제 시작할 내용이고요. OT라고 해서 이 보세사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소개 정도 진행을 하고, 동시에 향후 저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요약하는 내용을 한번 OT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보세사 강좌 KF4와 함께하는 보세사 강좌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미 보세사 시험에 대해서 익힌 좀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괜찮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배속 올려서 들으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저희 보세사 시험 과목은 총 5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과목 수출입 통관, 2번째 보세구역 관리, 3번째 화물 관리, 4번째 수출입 안전 관리, 5번째 자율 관리 및 관세 벌칙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은 오지선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자격증 시험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보기가 1번 동그라미부터 5번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보세사 시험은 이게 좀 특이해요. 1번 선지가 가, 라,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선지가 가나다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우리가 마킹해서 옮기는 작업을 할 때에도 가나 다라마로 되어 있으니까 좀 혼동 없게 작업을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적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고 7월 첫째 주에 보통 봅니다. 7월 첫 주 토요일 날 보통 시험이 응시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보통 3개월 전이니까는 몇 월 달이 되겠어요? 4월 달 초가 되겠죠. 4월 초에 공고가 납니다. 시험 공고가 나니까 4월 첫째 주 들어가면은 시험 공고 일정 올라오는 거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원서 접수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우리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격인 거고요. 과락은 과목당 40점 미만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다가 과목별 구분 실익이 없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이 수출입 여기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쪽에 나오는 자유무역지역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거든요. 무역지역. 자,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관세법이라는 하나의 법과목이에요. 법과목. 법을 구성하는 내용들로 시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 여기서 조금,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 여기서 중복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여기서 규정했던 내용 일부 위반하면은 어떻게 처벌하겠다라는 내용들. 여기 앞에서 배웠던 것도 역시 수출입 안전관리에 다 연동되어서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과목을 내가 지금 1과목을 푸는지 2과목을 푸는지 과목별 구분을 할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책을 만들 때에도 조금 두껍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권으로 작업을 해놓은 것도, 사실 과목별 구분 실익이 없고 그 하나의 법과목 안에서 우리가 여러 챕터를 학습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과목에서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 내용들을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다루어지는 용어라든지 여기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학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우리 강의 수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 나머지들은 그냥 우리 보는 거다. 쭉 따라가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좀 오래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무역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법과목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 분들도 합격을 할 수 있게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요 앞에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원산지 관리사나 또는 우리가 국제무역사, 자, 국제무역사 요거 공부하신 거나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과목 중에 일부가 관세법이 들어갑니다. 요거를 학습하신 분들은 우리 1과목을 학습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나머지 과목들은
처음 보는 것 듯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자격증에서 겹치는 부분은 요거 정도다.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자격증 많이 취득하신 분들은 아신데 우리 대부분의 자격증들은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합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평균 60점만 넘어가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수능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수능이라는 거는 1등부터 제일 뒤에까지 줄 세우기잖아요. 줄 세우기인데 우리는 그게 아닌 그냥 단순한 절대적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서 받자마자 아우 이거 다 언제 공부하냐 라고 생각이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하는 걸 빠르게 그리고 암기에 도움이 되게 그리고 정리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는 거냐? 아니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거를 위한 학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이렇게 앞에 뭔가 깔아 놓느냐라는 거냐면 자, 우리의 목적 적합한 강의를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활동을 할 때 생각하거나 액션을 취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뭐예요, 우리? 합격이죠. 합격할 때에 가장 적합한 목적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럼 뭐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읽고 하나하나 다 외워서 정독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기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 위주로 중요한 것들만 먼저 뽑은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뽑은 다음에 이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외워주는 과정 플러스 그러한 것들 이해하기 위한 설명들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될 거냐면 자, 일단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 뭐 연필이 됐든 볼펜이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펜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광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전달하는 방식은 판서와 설명 위주입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리된 그림을 드리거나 정리된 어떤 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함을 느낄 거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라고 학창시절 겪어본 거 아니고 저라고 자격증 공부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강사가 수험생 분들한테 어떤 정리된 표를 제공하거나 정리된 그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수험생이 느끼는 어떤 시간의 단축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음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판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판서를 따라서 옮겨서 필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그 필기를 옮기는 과정의 학습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강의를 드릴 때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표 정리된 건 거의 교재에 다 있고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들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펜이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설명 위주와 이제 밑줄을 긋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장을 읽고 그리고 설명이 부연되기도 하고 설명 먼저 하고 밑줄 긋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밑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왜 밑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밑줄 그으세요. 이거는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냥 읽는 거. 자, 그리고 볼펜 밑줄. 자, 그리고 형광펜 밑줄. 자, 그리고 별 하나, 별 둘, 별 세 개. 자, 이렇게 중요도가 내려갈 거예요.
중요도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자, 읽는 거는 앞으로 향후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거나 개인적으로 한번 오름보기 정도로 등장하나 했더니 한번 제가 읽어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라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거 애들이 있고요. 볼펜 밑줄은 기출문제에서 오름보기로 출제가 되었거나 또는 기출이 1회 되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오기에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향후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은 애들. 하지만 그냥 읽은 것보다는 중요한 애들. 자, 그러면은 이 형광펜 밑줄은 기출 1회 또는 2회 정도 되는데 1회 된 거는 중요도가 높은 거. 2회 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거들이고요. 이제 얘네들은 이제 2회, 3회, 4회 이렇게 나아갈 정도로 이거는 이제 3회 이상인데 3회 이상이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애들을 별표 3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문장을 읽으면서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요. 이건 별표 1개입니다. 2개입니다. 3개입니다. 밑줄 그으실 때 볼펜 밑줄인지 형광펜 밑줄인지 다 설명하면서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1차 목표 합격이냐고요? 아니요. 완강이에요. 완강. 이론 강의를 완강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강사님 설명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들으셔야 되냐?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수업 듣다가 한 20분 졸았는데요. 어떡하죠? 그럼 20분 정도 돌아가서 밑줄 그은 거는 있어야 돼요. 밑줄 그은 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듣고 있어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네.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한 번에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알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진행을 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라면은 교재 전부를 싹 다 외운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얘네들 밑줄과 별표 작업을 통해서 약 교재 내용을 이렇게 줄여놓을 거예요.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 날라갑니다. 한 70% 정도를 날리고 내가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추려놓습니다.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추려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별표 3개짜리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완강을 하게 돼서 혼자 복습하실 때 별표 3개짜리 위주로 보는 거예요. 위주로 보는 거지.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애들. 자, 그리고 다시 복습할 때에는 잘 안 보이네요. 다시 복습하실 때에는 별표 2개짜리 내용들을 채워 넣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별표 1개짜리 내용들을 이렇게 채워 넣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이론 강의를 완강하는 건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습을 했었을 때 이 다시 교재를 봤었을 때 이 단어가 이런 의미였었지. 얘가 별표 3개니까 얘가 중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거 해두면 요거는 억울해서라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1차 목표를 요걸로 잡으시고요. 자, 분명히 제가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요. 강사님, 일단은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내용은 모두 암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볼펜 밑줄하고 제가 읽어보세요 하는 내용들은 안 보셔도 괜찮은데 보시는 게 추천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만 외워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불안한데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무수히 많은 합격 수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외우라고 한 내용들 그거 다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면 합격해요. 왜? 여태까지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기출문제 데이터들을 통계화 뽑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교재에서 계속 축적시켜 놓으면서 얘네들은 별 2개로 올리고
별 3개도 올리고 얘네들은 난이도가 너무 기출이 안 나오니까 난이도를 빈도를 낮춰서 별표 2개 했던 거 하나 더 낮추거나 이런 작업들을 제가 해놓은 다음에 강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중요도를 이미 파악해 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 먼저 외우시는 거예요. 아니 불안한데요. 그러다가 쓸데없는 거 기출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미미한 거에 대해서 학습을 너무 많이 집중하다가 이런 내용들 꼭 맞췄어야 되는 내용들을 못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균 몇 점? 60점만 넘어가면 되는 시험입니다. 평균 60점만 넘어가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25문제, 이제 과목당 25문제인데 이 25문제 중에서 대략 13개에서 14개 정도만 확실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으시면 돼요. 왜? 여기에다가 5를 곱하면 4를 곱해야죠. 4, 56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12개 정도에서 11개 정도는 오지선다라고요. 오지선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찍었다라고 하면은 2개 정도는 일반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외우면서 읽어보거나 외우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체득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 점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점수 이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외우라는 거 외우고 들어갔는데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나 이거 다 외웠는데 떨어졌어요 라고 하신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자, 외우라는 거 외우고 그거와 연동되는 문제만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절 믿어주세요, 제발. 쓸데없는 거 어설프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학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설프게 외우라는 거 제대로 안 외우고 어설프게 외워서 그 문제 틀려놓고선 이번 시험은 어렵게 나왔어요. 못 본 데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라는 건 난이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교재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라든지 심지어 이 두꺼운 교재 안에서 이외의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 걸 무슨 재주도 맞출 건데요. 그런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 교재 저 교재 다 보면서 없는 내용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짜맞추기 하고 이걸 다 외우겠다? 수능을 다시 보심이. 네. 이거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자격증 시험이시고 나오는 것 중에서 절반 이상만 내가 확실하게 알고 맞출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한 방법이세요. 웬만한 무역 자격증을 제가 다 갖고 있어서 관세사 시험 말고는 이 학습법이 적중되지 않은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절 믿고 조금 진행을 해주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우리 같이 완강을 목적으로 한다. 형광펜하고 볼펜 정도를 해서 내가 중요도가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인지를 체크하면서 가져가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메모지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가끔 제가 그림이나 표도 정리할 일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는 메모지 같은 거 있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없으셔도 뭐 교재 군데군데 옮기셔서 필기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T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중간중간 시험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시험에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조금 졸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첫 번째 과목부터 그냥 쭉 나가시면 돼요. 과목별로 크게 구분의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쭉 나가시면 되니까 1강부터 쭉 같이 따라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